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수업은 서비스 산업과 미용 산업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또 미용 산업을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롱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거예요. 자, 먼저 서비스 산업에서 미용 산업의 이제 필요성, 어떻게 서비스 산업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 산업은 자금과 기술만으로 이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기술과 자금이 함께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해 줄 좋은 인력이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할 줄 모르면 이제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계획 수립이라든지 조직 짜기, 또 지휘, 통제와 같은 경영 과정의 각 기능 하나하나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산업의 분류를 보면 기본 유형에 따른 분류예요. 일단 먼저 봉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이제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 정신에 입각하여 이익 실현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비스업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 실무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객들을 이제 상대를 하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통한 기술을 요하는 이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고객이 어떤 고객이 오느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접하면서 느낀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봉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결과에 수익이 발생하든 또 제공을 통한 그 자체로 만족을 얻든 간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태도 서비스가 있어요. 태도 서비스는 서비스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유형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표정과 말투, 또 옷차림과 또 메이크업, 또 고객을 접대하는 행동 등이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상품과 또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얻는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가 어릴 때는 많이 부족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있긴 하지만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실무를 통해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과 말투 우리가 보면은 고객들이 제일 먼저 이제 뷰티 살롱에 왔을 때 기분 나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투와 표정이에요. 아니 여기 선생님은 말투가 왜 저러지? 아니 표정이 왜 저러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오해와 또 다음에 여기는 올 곳은 아니다라는 고객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샵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이제 중요해요.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살롱의 인테리어라든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표정과 말투, 옷차림 중요하고 메이크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모가 단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말투와 평정도 우리가 당연한 이제 태도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있으세요. 그래서 접대하는 행동도 우리가 태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본 유형 중에 업무 및 기능 서비스예요. 우리가 업무 및 기능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사업 상품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 때문에 교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뷰티 살롱에 화장품을 전달해주고 교육해주는 영업
또 교육사원은 화장품을 전달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해준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세요. 이거를 업무 및 기능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희생 서비스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공급자의 봉사 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자에게 이익을 전제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우리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희생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매출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화장품이나 철이 지난 계절 상품 아니면 재고 정리 등을 이유로 해서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희생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서비스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 이제 기능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기능 측면에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화, 전기, 가스 등의 공공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교통 서비스, 또 인터넷 등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보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정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접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에서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정서 측면의 편익 서비스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요소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라든지 표정, 그 다음 몸짓이나 표현 등이 우리가 정서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기능 및 정서 서비스예요. 기능 측면의 편익과 정서, 그 다음에 측면의 편익이 섞여서 동시에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업종의 뷰티 업종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이용 빈도가 높고 제공자와 소비자의 접촉 시간이 짧은 뷰티 서비스의 업종의 경우 기능 서브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비스 행위 시점에 따른 분류 중에 사전 서비스예요. 마찬가지로 예약 서비스와 사전 서비스 업무인데 예약 서비스는 우리가 뷰티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예약 이제 제도인데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사전 서비스 업무는 예약사항을 확인하고 고객이 집중되는 시간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효과적인 배치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 서비스 중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약 서비스와 사전 서비스 업무 중에 사전 준비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확인하고 관리 권장 프로그램이나 화장품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업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고객과 만나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이제 피부 타입을 체크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올바른 관리 방법을 조언하는 게 우리가 사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제안 업무가 있는데 고객의 적절한 선택을 위해 살롱 프로그램의 메뉴판을 제시하고 또 가격, 그 다음에 관리 기간을 안내한 다음에 고객이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장 서비스예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핵심 부분의 본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 제공자와의 상호 거래에 진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절한 테크닉과 또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예요. 우리가 관리나 판매가 완료된 다음에 현장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에서 그 이후에 이제 유지 서비스라든지 고정 고객, 단골 고객, 잠재 고객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사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불만 사항을 체크해서 다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되기도 하고, 또 예약을 유도한다든지 또 고정 고객이나 단골 고객에게 대해 유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사전 서비스의 사후 서비스 장단점이 있으세요. 사전 서비스의 장점이 일일 방문 고객의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고객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서비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또 수요 창조가 가능합니다. 다음엔 단점은 고객이 강매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또 고객이 심리적 부담감도 느낄 수 있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후 서비스의 장점은 뷰티 살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클레임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용 후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고객 지원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신규 고객의 개척이 미진하기도 하고, 또 고정 고객으로의 유도가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해예요. 뷰티 서비스의 특성으로는 뷰티 서비스는 무형성과 동시성, 또 일반적인 속성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참여, 접촉도가 높은 업종이라는 서비스의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이나 접촉도가 약한 서비스 업종과는 달리 또 서비스 관리 체계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되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또 뷰티 서비스를 정의하자면 고객이 요구하는 주관적, 심리적, 또 효용의 만족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활동이고, 또 서비스의 기본 특성인 무형성과 동시성,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특성에 보면 유용성과 신뢰감, 대응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이제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용성 같은 경우는 기자재, 화장품, 직원 등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또 신뢰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객과 상담 시에 약속한 서비스에 정확하게 수행하는 믿음에 주는 정도로고, 대응력은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확신성과 공감도가 있으세요. 확신성은 전문적 기술과 지식, 직업에 대한 애정, 또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고객에게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성, 또 공감도는 접촉, 대화, 상호 이해 정도를 공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이제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이어서 뷰티 미용 서비스의 변천사에 대해서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